중간중간에 조금 마찬가지 진행할게요. 뭐 따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전부 다 알 것 같으니까. 자, 1번부터 해보자. 한 문제 풀면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하면서 갑시다. 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식 구하라. 우리 점과 기울기가 주어질 때 직선 구할 줄 알죠? 구하는 방법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5가 우리가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우리 뭐 정리해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얼마? 11이 되겠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다라고 구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 구하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루트 3, 마이너스를 지나고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인 직선을 구하라. 요거는 우리가 수학 1에서 삼각함수 단어를 조금 잘 했으면 X축과 이루는 각이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그 기울기를 잘 구할 수가 있을 거다. 근데 일단은 뭐야? 기울기 값은 누구 값이니? 우리보다 탄젠트 세타 값이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탄젠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각들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탄젠트 얼마? 30도. 당연히 탄젠트 얼마? 45도. 그리고 탄젠트 얼마? 60도. 자, 그러면서 자주 나오는 것은 탄젠트에 얘가 90도를 넘어간 각도 잘 나오니까 우리 꼭 같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120도. 그리고 탄젠트에 135도. 그리고 탄젠트에 우리 150도라 그래서 해당하는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도 좀 알아두면은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수월하겠죠. 자, 탄젠트 30도는 당연히 얼마입니까? 얘가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가 1이 되는 거고요. 얘가 루트 3이 되겠다. 자, 탄젠트 120도는 얼마일까요? 우리 미나 탄젠트 120도 얼마인 줄 알아요? 자, 이 탄젠트 120도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 수학 1에서도 각변환이란 걸 통해서도 배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그림을 그려서 구했었죠. 우리 그림을 그려보면 자, 120도라는 것은 당연히 90도에서 30도만큼만 더 간 각이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120도가 될 거고요.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30도가 되면서 여기가 60도가 되면서 우리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1대2 대 루트 3으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2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요놈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루트 3이 되면서 탄젠트 값은 x분의 y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다가 돼서 요거는 마루트 3. 그리고 탄젠트 135도는 당연히 얼마가 되는지 좀 느낌 있어요?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150도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 요 둔각에 대한 탄젠트 값도 한 번씩 등장하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해당하는 우리 뭐 수원에서 각변환 배운 분들은 기억하죠? 탄젠트 얘가 180 마이너스 60이죠? 자, 180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탄젠트 60도인데요. 얘가 몇 사분면이 되는 거다? 2사분면. 2사분면 탄젠트 부호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도 되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던 각변환이 되고요. 또는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서 1대2 대 루트 3, 1대1 대 루트 1에서 구해도 되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저 점을 지나고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인 직선의 방정식, 즉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인 직선 구하라. 따라서 Y는 얼마? 루트 3분의 1에 당연히 X마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그래서 루트 3분의 1 X에다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다. 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것도 꼭 알아둬야 돼요. 그렇죠? 자, 계속 넘어가세요. 자, 유형 3번. 뭐 다 아는 거죠?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해당하는 뭘 구하자?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얘에서 얘를 빼고 얘에서 얘를 뺀 거를 분모에다가 써주고 여기다 써주는 거죠. 따라서 뭐 순서는 어떻게 빼 상관없어요. 그래서 3 더하기 1 그리고 3 더하기 5라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에서 요거 뺀 거 요거에서 요거 뺀 거를 기울기로서 구했고요. 지나는 점은 좋은 거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3,3을 써서 x마 3 더하기 3이다 라고 구해주자. 따라서 얘가 4고요 8이니까 요 놈은 총 2가 돼서 얘가 2x 마이너스 6 더하기 3 마이너스 3이다라고 당연히
구할 수가 있는 문제. 우리가 요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x1, y1, x2, y2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식은 x2-x1분의 y2-y1 그리고 가로치고 x 빼기 x1 더하기 y1인 거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직선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자, 계속 넘어갑시다. 다들 할 수 있는 것들. 자, 마찬가지 그 다음 문제. 자, 유형 4번. 자, 오른쪽 그림같이 좌표평면에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있고요. 이 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란다. 별거 없죠. 해당하는 결국에는 두 대각선의 교점을 구하려면 결국에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같아지네. 이 교점을 그냥 구하라네. 그래서 직선 두 개만 구하면 되는 거다. 자, 뭐 알죠? 요 놈이 지금 5,5 그리고 여기가 얼마냐면 5,0 다 써 있는 거죠. 해당한 요 놈이 1,6. 자, 요 직선은 당연히 원점 지나고요. 기울기는 x 증가랑 y 증가량이 1이 되는 거니까 y는 기울기 1에 0,0 x가 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두 점을 지나는 직선만 구해보면 y는 자, 기울기는 얘는 얼마예요? 5-1분의 0-6에 마찬가지 지나는 점은 5,0이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분의 6 얼마야? 2분의 3 그리고 x-5가 되겠다. 자, 우리 두 개 연립해서 교점 찾으면 될 거고요. y 자리에 x를 집어넣어서요. 연립하면 끝나는 거. 양변에다가 2를 곱해서 2x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5가 되므로 넘어가면 5x는 15. 당연히 x가 3이 되겠구나. 자, 이 x는 3은 y좌표도 곧바로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얼마다? 3이 돼서 당연히 3,3이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다. 뭐 다 할 수 있죠? 이런 거 두 점을 주어진 직선 구하기.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은 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 구하기. 자, 절편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식 구하는 방법 기억해요. x절편이 a, y절편이 b일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 곧바로 써주면 절편 두 개 줬을 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가 x절편이 주어지고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뭐 207을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해당하는 우리는 그냥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도 상관은 없다가 되는 건데 그래도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직접 언급이 나왔을 때 얘를 보고 아, 얘는 절편이 x절편이 a, y절편인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두면은 뭐 곧바로 조금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얘가 지금 얘가 절편인 건 알죠? a 넣고 0 넣으면 1 되는 거고요. 0 넣고 b 내면 딱 마찬가지 되는 거니까 a와 b가 절편 주어진 직선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 바로 세워보면 식은 5분의 x 더하기 얼마 2분의 y는 1이 될 거다. 근데 어차피 또 정리해야 되니까 뭐 시간은 거의 다 똑같이 걸려요. 위아래다가 10을 곱하면 양변에다가 10을 곱하면 얘가 2x 더하기 10을 곱하면 5y는 10이 돼서 당연히 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x절편, y절편 주었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다. 자, 그 다음에 자, 유형 6번.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실수 k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아,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야? 그림 그려보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어떻게 이용해서 풀 거니? 아, 얘가 기울기가 전부 다 같구나. 그러니까 A와 B의 기울기나 B와 C의 기울기가 전부 다 뭐하다? 같다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A부터 B의 기울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분의 3 마이너스 5는 같아요. 마찬가지 B와 C의 기울기 K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크로스 곱하면 여기가 2K 마이너스 2는 얼마? 4 더하기 4K가 되겠고요. 당연히 이 놈은 2K가 얼마다? 마이너스 6.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문제.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우리가 풀어주는 문제고요. 다들 어렵지가 않아요. 맞죠? 여기까지는 다들 잘할 겁니다.
자, 계속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자, 도형의 넓이를 분할하는 직선.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점 A를 지나는 직선 L이 2등분할 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한다. 얘는 상황을 마찬가지 그냥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푸는 거죠. 우리가 굳이 이런 문제를 보고 이거를 정확하게 좌표 평면에다가 풀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문제들은 그냥 삼각형을 그린 후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냥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뭐 해야 된다? 2등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겠니? B와 C의 무슨 점을 지나야 된다? 중점을 지나야지만 요게 결국에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 넓이를 뭐 하겠다? 2등분을 하겠더라. 즉 삼각형의 지금 밑변이 똑같아야지만 높이는 똑같은 거가 되는 거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점과 요거 무슨 점? 중점을 지나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중점 구하기 두 개를 더해서 절반 4, 두 개를 더해서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하면 끝나겠다. 따라서 x 증가량은 4-1, 3이라 적을게요. 요것도 마이너스 6에 지나는 점 위에 거 쓸게요. x-1 더하기 4가 돼서 요 놈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요게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다 라고 구해주는 거. 그래서 넓이를 지금은 2등분 하려면 점 A를 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밑에 변에 대한 중점을 지날 때가 넓이를 2등분하는 삼각형이라는 걸 가지고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도 자, 유형 8번도 자, 유형 8번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각각 2등분하는 직선의 y절편. 자,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떤 점을 지나야겠냐? 요거는 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과 마찬가지 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지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딱 그리게 되면 우리는 요 직선의 각각의 넓이를 뭐 하겠다? 2등분하겠다라는 성질이 딱 되는 거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각형에서 넓이를 2등분한다. 해당하는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겠다. 따라서 우리는 요 각각의 점들을 다 구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요거 구해보자. 얘 x좌표는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놈의 중점이니까 얘는 마찬가지 요놈과 요놈의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1. 당연히 요놈은 3과 1의 중점이니까 2가 되는 거고 5와 1의 중점인 거니까 여기가 3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따라서 y는 얼마? 2 플러스 2분의 3 더하기 1에 마찬가지 x 빼기 2 더하기 3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요놈의 기울기는 4분의 4, 1이 되겠고요. y절편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 더하기 3, 그래서 y절편은 1이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문제다. 그림도 잘 그려서 1이 보이긴 하네. 맞죠? 그림을 아주 잘 그려서 1이라고 보이겠다. 아직도 덥냐? 큰 부채 줄걸.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직선의 개요. 자, AC의 곱이 양수고요. BC의 곱이 음수일 때요. 해당하는 직선의 뭘 구하라? 개형을 구하라. 우리는 직선의 개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쉽게 y는 꼴로 정리하는 게 그래도 우리가 절편과 기울기로 구하는 게 편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저놈을 y는 꼴로 고치면 당연히 마이너스 b분의 a에 그리고 넘어가서 b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b분의 뭐가 되겠다? c가 우리가 저놈 여기 x. 그래서 요게 뭐가 되겠다? 저걸 y는 꼴로 정리한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야? 기울기와 해당하는 절편의 부호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자. 봤더니 A와 C의 곱이 양수고요. BC 곱이 음수다. 이런 문제는 공통인 것을 부호 하나를 정해놓고요. 나머지를 조금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상황은 이런 식이 되겠죠. 따라서 C가 플러스라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얘가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된다.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것도 마이너스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데 우리가 조사할 부호는 B분의 A와 B분의 C의 부호만 조사하면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상황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니? A와 B가 서로 부호가 다른 거니까 요놈의 부호는 뭐가 되겠냐면 음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B분의 C는
때문에 마찬가지 요 B와 요 놈의 C가 서로 전부 다 부호가 다르니까 요것도 마이너스가 되겠다. 하지만 앞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요거 기울기도 여기도 플러스가 되는 거고 절편도 플러스가 되는, 즉 기울기 플러스 절편 플러스인 직선을 구하면 되는 거다. 따라서 y절편 플러스에 기울기 플러스니까 당연히 답은 몇 번이 될 거냐면 1번이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다. 좋아, 잘하고 있어. 다 풀고 있구나. 그래, 맞아. 다 풀면 되지. 뭐 108개밖에 안 되던데 1시간 또 108문제 풀면 돼. 맞아. 할 수 있어. 우리 와이프는 문과 친구라서 우리 아들이 숙제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숙제는 50문제 되거든. 아, 초등학생 어떻게 이렇게 수학 문제를 많이 푸냐고 막 그러는데 금방 하지 않아? 맞지? 50문제는 뭐 금방 하지. 이런 쉬운 거면. 엄청 쉬운 거거든. 우리 아들이 푸는 것도. 근데도 막 선생님 욕하더라고. 숙제 너무 많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지. 집에서 혼자 풀다가 너무 많다고. 자, 그 다음 유형 10번. 자, 3,1을 지나고요. 얘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얘를 당연히 y는 꼴로 고쳐서 기울기를 구해도 되지만 요런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라는 것은 요놈과 요놈의 개수가 똑같으면 되겠다라 그래서 곧바로 x 더하기 2y 플러스 그냥 k는 0이라고 한 다음에 얘가 몇 콤마 몇 지난다? 3,2 지난다로 풀어 상관이 없겠죠. 우리가 당연히 y는 꼴로 해서 기울기 같다로 풀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개수 같은 게 해당하는 기울기 같은 직선이구나. 따라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3,1을 자니까 3 집어넣고 여기가 2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니까 k는 마이너스 7.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0,2 지나고 얘랑 수직인 직선의 방식 구하라. 이거 기억해요.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과 해당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일 때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 아, 기울기를 하지 말고 이렇게는 바로 기억이 안 나나? 외우고 다니지 않나? 혜린이 찍어봐. 뭘 것 같아? 이렇게 했을 때 뭐면은 수직이지? 아, 다들 y는 꼴로 고치면서 지금 곱해서 마이너스를 때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올 건데? 성인이 뭐야? 몰라. 해보면 뭐 나와? 다 해봤잖아. 뭐 나와? 지금 해봤잖아. 머릿속으로. A랑 A-를 곱하고 B랑 B-를 곱해서 더하면 얼마다? 얼마? 0이죠, 0. 맞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넘기고 해서 정리하면 기울기 곱이 당연히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데요. 당연히 y는 꼴로 구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직접적으로 좀 풀기 위해서 이런 식의 조건도 조금 생각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랑 이제 수직인 직선이 돼야 되는 거니까 옆끼리 곱하고 옆끼리 곱해서 더해서 뭐가 돼야 돼?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근데 그게 상황이 여기와 여기가 부호가 상황마다 달라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가 지금 1, x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y 더하기 k는 실제로 뭐 0이라 해도 되고요. 또는 이쪽이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3y 플러스 k라고 해도 되고. 선생님, 그렇게 되는 게 무수히 많지 않나요? 라고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여기를 k라 주고 여기를 마3k라고 두고요. 마찬가지 해더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요 점을 지날 때를 구하고 나면은 어차피 전부 다 약분이 되면서 어차피 저런 식으로 답이 나올 거니까 굳이 저거를 뭐 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이 결국 얘랑 얘랑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0이 되는 거고 k는 0,1을 지난다. 여기다가 0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은 게 돼야 되는 거니까 k는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죠. 뭐 니네가 알던 대로 저쪽에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당연히 마이너스 3이고요. 당연히 수직인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되니까 3분의 1이 돼야 되니까 y는 3분의 1의 x 더하기 k라고 한 후에 얘가 0,2니까 여기를 2라고 해서 당연히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은 없겠죠? 맞죠? 그래서 답은 뭐 똑같이 나오겠더라. 그래서 안 외워도 돼요. 늘 얘기죠. 안 외워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시험에 가까울 때 혹시나 쓸 수도 있잖아. 그럴 때 한 번씩 써보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다. 나도 잘 외우지는 않는데 그래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8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여라. 다 외울 수 없으면
y는 꼴로 정리하고 풀까요, 그냥?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행동이 아니니까 나도 다 이렇게 풀죠.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맞죠? 그래서 어차피 한 번에 파악하는 방법은 이렇게 파악하는 게 더 쉬우니까 저것도 y는 정리해서 마이너스에 x 더하기 3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요 놈은 2분의 1인가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라고 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갑시다. 자, 저놈일 때 평행하냐? 우리 평행 조건부터 가자. 평행하다라는 것은 기울기 같고 절편 다른 거니까 기울기만 같다라 그래서 4분의 m은 당연히 마이너스 m 마3이 같더라. 따라서 m은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5m은 마이너스 12가 돼서 저런 거 맞겠죠? m은 당연히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겠다라고 구하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뭐가 된다? 서로 수직이 된다. 수직일 조건은 곱해서 마이너스 1인 거니까 4분의 m 곱하기 여기가 마이너스에 m 더하기 3을 곱했더니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러면 플러스에다가 요 4는 여기다가 곱해질 거고요. 당연히 m제곱 더하기 3m 마이너스 4가 0이 돼야 되니 4와 1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m은 얼마거나 마이너스 4거나 얼마 1일 때 우리는 서로 수직이다라고 하는 거죠. 알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것도 된다. 자, m이 마이너스 1일 때 두 직선은 서로 일치하냐? 서로 일치하려면 일단은 기울기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건데요.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일치하지 않죠, 그냥. 맞죠? 왜? 기본적으로 기울기 갖고 절편이 같아야 되는데 해당하는 우리가 기울기가 되나? 잠깐만, 해봐야 되나? 해봐야 되나? 아니죠. 마이너스, 뭐 겁이 나니까 마이너스 4분의 2 x 마이너스 2분의 1과 그리고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다르죠? 맞죠? 그래서 해당하는 당연히 기울기도 다르고요. 다르니까 다르다. 그래서 요거는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은 뭐야?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뭐야? 서로 뭐만 다르면 되겠다? 기울기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아까 기울기 같다가 아니다. 그래서 4번도 맞겠고요. 당연히 두 직선 한 점에서 만나냐? 기울기가 뭐만 아니라면 마이너스 5분의 12만 아니라면 무조건 한 점에서 지금 만나겠죠? 또 평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것만 아니면 지금 만나니까 5번도 맞아서 몇 번이 틀렸다? 3번이 당연히 틀렸다라고 하는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2번. 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합을 구하여라. 우리는 항상 변 3개가 주어졌을 때 위치 관계는 딱 4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 다들 알죠? 우리가 첫 번째 상황은 뭐예요? 당연히 전부 다 뭐한 거? 평행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2개는 평행하고요. 나머지 하나가 가로지르는 거. 또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몇 점에서 만나는 경우, 요렇게 만나는 경우. 또 뭐가 있더라? 맨날 까먹어. 삼각형이죠? 얘가 그렇죠. 요렇게 멍청이.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변 3개가 나오면 당연히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딱 4가지가 되면서 우리가 문제가 이거 가지고 맨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 공간을 분할한다. 맞죠? 평면을 분할하는 방법 또는 뭐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 이런 걸 가지고 풀어주는 거고 평면 분할만 해서 얼마 조사한 거 같죠? 여기 4개고요. 요것도 6개가 되겠고 이것도 6개가 되겠고요. 여기 7개인가?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평면을 분할하는 문제도 출제가 된다. 자, 아무튼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얘거나 얘가 돼야겠죠? 그런데 일단은 요놈과 기울기는 다른 거니까 당연히 첫 번째 상황을 패스하고요. 2개가 평행하고 나머지 평행하지 않은 거와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이 되겠다. 따라서 얘는 바로 보이는 게 뭡니까? 아, 얘랑 평행할 때 마이너스 1 얘랑 평행할 때 일단은 1이 될 거고요. 마지막은 두 직선의 교점이 얘가 지난다로 A를 구하면 되겠다. 따라 2개를 연립할 거고요. 당연히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 당연히 X는 마이너스 1. Y좌표는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Y는 마3. 따라서 우리 마지막 A, 저놈이 요놈을 지난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은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A는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라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5가 돼서
계산을 잘못했나? 마이너스 x 넘어간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가 1인가? 그러네. x가 1이네. 멍청이. x가 1. 그럼 다시. 자, x가 1이니까 y도 다시.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1. 자, 그래 다시 요게 요 점을 지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a 더하기 2. 그래서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죠. 땡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래서 다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는 요 상황 항상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딱 문제를 이용해서 풀라는 거야. 그래서 요 상황만 딱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 이제 계속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 보면 13번. 하나만 넘어갈까요? 이건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우리 방금 한 것 중에서 얘가 한 점에서 만날 때 K를 구하라는 것은 요 앞에 두 직선을 연립한 XY를 구한 후에 걔가 요 점을 뭐 한다? 지난다라 그러면 K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정도 하나는 넘어갈게요. 일단 유형서라는 게 선생님 나름대로 책을 처음에 만들 때 모든 그 각각의 유형들을 하나씩 쪼갠 다음에 거기에 밑에 똑같은 문제를 다는 게 내 목적이었다 보니까 너무 유형이 세분화되긴 하다. 하지만 그러더라도 좀 빠짐없이 풀면 까먹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유형 14번 또 넘어가서 유형 10번 넘어가고 4번 넘어갑시다. 자, 마찬가지 유형 14번에 자, 서로 다른 세 직선에 의하여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때 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네 부분 나눠주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뭐 할 조건이냐면 평행할 조건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직선 전부 다 평행할 조건이야. 자, 그러면 A는 누가 봐도 곧바로 얼마니? 얘랑 평행해야 되니까 아, A는 곧바로 얼마다? 2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니? 자,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돼야겠니? 결국에는 선생님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1인데 여기는 B면 이게 어떻게 같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알죠? 결국에는 요놈과 요놈의 B가 요놈과 요놈의 B랑 똑같아야 되니까 B는 얼마가 돼야겠다? 2분의 1이 돼야지만 결국에는 요것도 기울기가 뭐한 놈이다? 같은 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요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5번. 자,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수직 이등분선 구하기. 그래서 여기 점 A가 있고요. 마찬가지 점 B가 있을 때요. 해당하는 요 두 점의 선분 A, B를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그림을 그리면 두 선분의 중점을 지나면서 얘랑 수직인 직선의 이름을 우리는 수직 당연히 이등분이라고 얘기하겠다. 당연히 요 직선을 구한다는 것은 요 점은 중점을 지나고요. 마찬가지 요 두 점을 지난 직선과 수직인 기울기를 가지고 구하면 그걸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당연히 그러면 요 놈은 당연히 두 개의 중점인 거니까 마이너스 1, 두 개의 중점인 거니까 얼마가 돼? 1이 될 거고요. 기울기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 그러면 x 증가량 빼면은 여기가 6, 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x 플러스 1 더하기 1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이고요. 전부 다 3 한번 곱해서 3y 마이너스 2에다가 x 더하기 1에 여기가 플러스 3 정리만 해보면 마이너스 2x에 지금 3을 곱한 게 맞죠? 3을 곱한 게 맞는데 저기가 5를 또 만들어야 되나 보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얼마예요? 여기가 계산하면은 1이죠? 더하기 1이다. 자,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얘라고 지금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멍청이네. 왜 얘기를 안 했어? 잘못했다고. 진짜 너무해. 자, 다 미안. 자, 뭐야? 얘랑 수직인 기울기죠? 그래서 어쩐지. 자, 얘랑 수직인 기울기가 내가 구하려는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3이 돼야겠죠? 땡큐. 자,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3이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다. 유주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줘.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시 2y는 얼마? 3x 더하기 3에다가 더하기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서 딱 나오죠.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a는 3,
B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 그래서 얘가 수직 이등분선인데요. 이 수직 이등분선의 간접적인 표현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냐면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이 거리랑 항상 같아지는 점 P의 좌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냥 뚝 어떻게 나온다고요? 문제에서 항상 AP랑 BP랑 거리가 같아지는 점의 좌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런데 수직 이등분선을 딱 그려보면은 해당하는 수직 이등분선 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당연히 그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는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므로 같을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P의 좌치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수직 이등분선이구나. 하지만 이걸 또 직접 구하겠죠. 보통 또 당연히 또 너네 루트에서 이렇게 또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루트에 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을 한 다음에 양변에 이렇게 촥촥 지운 다음에 정리하면 직선 나오면은 잘했다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이 결국에 이 수직 이등분선을 얘기하니까 너네가 좀 더 나아가서 맨날 이런 연산을 통해 자치를 구하지 말고 이거는 수직 이등분선을 뜻해 라는 거를 바로 알고 구해주면 조금 더 낫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맨날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와 이것의 의미를 수직 이등분을 아는 친구는 생각보다 실력 차이가 많이 난다고. 왜? 문제는 항상 간접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그 간접적인 표현을 직접 식으로 써도 되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너네는 항상 이 중학교 수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그 간접적인 표현을 직접 풀이하는 그 시간을 자꾸 줄여야 돼. 부탁이야. 알았죠? 그 시간이 나중에 내신이든 모의고사에서 너네의 등급을 결정한다고요. 피곤하구나. 오랜만에 학교 가서. 자, 아무튼 이런 것도 조금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수심의 좌표. 요즘은 잘 안 쓰죠? 수심. 자, 삼각형의 수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수심이 뭐니? 라는 거죠. 자, 미안. 멍청이. 미안. 수심 구해야죠. 땡큐. 다행이야. 그냥 답장하는 분 봐서. 끝까지 할 뻔했네요. 미안. 수심. 방금은 외심이고요. 미안. 수심은 말 그대로 한 꼭지 수선을 내린 수선의 발. 마찬가지. 멍청이네. 수선의 발. 여기서 수선의 발. 요거를 수심이라고 그러죠. 요 점을 수심이라고 그런다. 미안. 그래서 우리가 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당하는 꼭지점에서 각 변에 내린 수선들의 모임을 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멍청이네. 방금 구한 거는 외심? 알았죠? 그건 외심이다. 그래서 다시. 자, 그래서 요 놈을 1콤마요. 여기가 7콤마2. 여기가 3콤마6이다. 다시 구합시다. 따라서 마찬가지 직선은 두 개만 구하면 될 거고요. 우린 요 점 지나면서 얘랑 수직인 기울기 구할 거고요. 요 점을 지나면서 얘랑 수직인 기울기를 다시 한 번 더 구합시다. 따라서 마찬가지 BC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 그리고 AB의 기울기를 구해서 다시 풉시다. 미안. 자, 그래서 BC의 기울기는 요거 뺀 거 얼마? 마이너스 4분의 요거를 뺀 거 얼마가 되냐면 얘가 4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우리 얘랑 수직인 기울기를 구할 거니까 얘는 1이 될 거다. 한 번 더. 자, AB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AB의 기울기는 여기서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6 여기서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2 얘가 3분의 1 우리 얘랑 수직인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다. 따라서 요 놈과 우리는 요거 그래서 y는 마찬가지 기울기의 x 빼기 1 더하기 0과 그리고 y는 이쪽은 기울기 마이너스 3에 누구 지나는 거? 요 점 지나는 x마 3 더하기 6이 되겠다. 마지막 시도. 자, 두 개 연립하기 위해서 여기는 같다 합시다. 같으면 여기는 x 빼기 1은 같아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얼마냐면 15가 같다. 그래서 딱 나오겠죠? 4x는 얼마? 직선 둘 중에 하나를 넣어서 4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3이 돼서 멍청이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의 종류가 다들 알겠죠? 무게중심, 그 다음에 내심, 외심, 또 원래는 방심. 진짜인데?
원래 5개잖아. 심. 나만 알고 있는 거 무게중심, 내심, 외심, 수심, 방심이 아닌가? 좀 이따가 AI한테 물어봐. 알았죠? 나도 5번째 잘 쓰지 않아서. 그래서 수심은 마찬가지 점에서 수선의 발들의 모임. 근데 아마 요즘에는 이 수심이라는 단어를 자체를 안 쓸 거야. 또 문제는 친절하게 점에서 내린 수선들의 교점과 세로라고 나올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번. 야, 나도 더워. 야, 조금만 내려봐. 자, 그 다음에 유형 17번. 자, 이번에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다. 자, 요거 직선의 방식 구하는 방법 기억나요? 해당하는 두 직선의 교점과 요점을 지나는 직선. 당연히 어떻게 풀어야 돼요? 두 개를 연립을 해서 진짜로 교점을 구한 다음에 그 교점과 마찬가지 이 점과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도 된다. 하지만 기억납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세웠던 거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 더하기 k에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0을 만족하는 요 식을 쓰면 얘가 뭐였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거 기억나요? 이미 K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빵인 그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겠다. 태우 기억해요? 자, 그래서 얘가 몇 콤마며 4 콤마 마이너스를 지나는 K 구하면 끝나겠죠? 따라서 4와 마이너스를 넣어라. 4를 넣으면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더하기 K에 여기다가 4를 넣게 되면 8 말리면 더하기 3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다. 따라서 계산하면 여기가 3 더하기 K에다가 얼마입니까? 15가 되니까 K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다. 따라서 K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1을 집어넣은 후에 우리는 뭐 하시면 돼요? 저기가 P, 5를 지난다. 마찬가지 X에다가 P, Y에다가 5를 넣으면 될 거다. 따라서 2P 더하기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분의 1에다가 마찬가지 2P 마이너스 15 더하기 4를 계산해서 P 구하면 끝. 넘겨서 는 같다로 갑시다. 따라서 여기다가 5배에서요 10P 더하기 여기가 1이니까 5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2P 마이너스 11이 될 거다. 따라서 계산하면 8P는 얼마? 마이너스 16. 그래서 P는 마이너스 2가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거 중간에 더하기 K라고 한 거 해당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하는 거꾸로 저게 주어서 우리 거꾸로 저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저식을 꼭 세울 수도 있어야 된다. 알겠죠? 저거는 우리 원의 방식도 똑같이 나오죠? 두 원의 선을 지나는 원의 방식 하면서 똑같이 K 붙이면서 나왔었죠. 오늘 유상이가 오늘 많이 피곤하구나. 어제 잘 못 잤어? 비가 아까 엄청 오던데 혹시 비 맞은 사람 없죠? 중간에 그 시간에. 없어? 진짜 많이 오던데 비가. 자, 그 다음에 67번.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요. 얘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그래서 우리는 또 마찬가지 식을 세워야겠죠?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3x 플러스 2y 그리고 플러스 1 더하기 k에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0 얘가 0이 된다. 우리가 이것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그래서 얘를 좀 정리할 거다. x끼리 묶어서요. 3 더하기 2kx 그리고 더하기 2-k y 그리고 더하기 1 플러스 10k가 0이 되겠다라고 구해서 이제 얘랑 모일 조건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거를 또 y는 꼴로 고치면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 앞에 계수와 저 앞에 계수와 요거랑 요거를 곱해서 더한 게 얼마다? 0이 되겠다를 씌우면 시간이 조금 절약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알아두는 게 뭐 나쁘진 않다. 따라서 우리 얘랑 1 곱하는 거니까 3 더하기 2k랑 마찬가지 더하기 3 곱하기 2-k 얘가 0이 된다. 따라서 여기가 6 더하기 3 9에다가 마이너스 k니까 얘가 0이 되니 우리는 k는 9가 되겠구나. 따라서 k에다가 9를 집어넣어서 얘를 정리해주면 답이 나오는 문제더라. 그래서 정리한 식은 한 번에 여기다 9를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9.
자, 여기다가 9를 쭉쭉 넣으면은 여기가 18, 그럼 여기가 21x에 9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y 더하기 9를 넣으면은 얘가 91은 0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7로 약분이 되나? 7로 하면 약분 되겠죠? 그래서 7로 약분하면 3x 마이너스 y 7, 1은 7, 7, 3, 2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인 알죠? 직선은 0 써야 돼. 자, 그래서 직선의 방식까지 또 다 구해봤더라. 몇 개 남았냐? 다 있냐? 몇 개야? 30. 힘드네. 아니, 뭐, 1시간이면 될 것 같긴 한데, 맞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요것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정점을 지난 직선. 자, 이것이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항상 일정한 A, B를 지날 때 A, B를 구하라. 이제 거꾸로죠. 아, 요 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K가 있는 거와 없는 걸로 묶어서 해당하는 요 놈을 X, K가 없는 쪽 더하기 Y 그리고 마이너스 4 그리고 K가 있는 쪽 그래서 여기가 2X 마이너스 Y 그리고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해서 아, 우리가 직선을 요 K, 임의의 K에 대해서 실수라고 정리하면 K가 없는 거와 있는 걸로 고치면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란 건 뭐가 된다? 결국에 두 개의 무슨 점? 교점을 지나는구나. 따라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과 마찬가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을 연립하라는 거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3X 마이너스 9는 0이 돼서 우리 X는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고요. X에다 3을 넣어서 Y는 얼마가 되겠다? 1이 돼서 우리는 요 점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교점이 되는 거니까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맞죠? 그래서 거꾸로 해석하기죠. 거꾸로 해석하는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0번부터 우리 활용 문제들. 자, 두 직선이 제1사분면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거죠. 풀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로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한 후에 그 교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구해서 해당하는 그 두 x와 y가 둘 다 1사분면상에 있다라고 해서 x도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거에 교집합을 해도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추천한 방법은 해당하는 그림을 통해서 푸는 걸 추천한다. 얘를 y는 꼴로 고쳐서 우리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해당하는 요놈도 y는 꼴로 고친 다음에 m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 더하기 1이 돼서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해당하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라는 직선을 그려줄 거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절편이 2인 거. 그리고 요 놈은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는 마이너스 1, 1을 지나는 그러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해석을 해주는 거다. 결국에는 저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을 그려서 몇 사분면에서 만날 조건? 1사분면상에서 만날 조건을 생각해 봤더니 아, 이러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요 점을 기점으로 기울기만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될 조건을 구하라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기울기가 가장 뭐 할 때랑 클 때랑 가장 뭐 할 때 작을 때를 구해서 요 놈의 사이 범위가 답이 된다라고 구해주는 문제가 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요 점이 0,2죠. 자, 요 직선의 이름을 기울기를 M1, 요 직선의 기울기를 M2라 그래서요. M1과 M2를 구하자. M1은 마찬가지 저거니까 1분의 얼마? 1이 되겠네. 여기가 1이 될 거고요. M2는 얘가 2,0과 요거의 기울기니까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3분의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기울기는 얼마보다는 커야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요. 얼마보다는 작아야겠다? 요거 1보다는 작아야지만 우리는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기울기만 움직여가면서 해당하는 요게 1싸움에서 만날 조건이 되겠다. 피곤해. 야, 아무튼
정표 관련 좀 검사를 다시 했긴 했는데 다 못 끝낸 사람이 아직도 눈을 피해. 자, 아무튼 이번 주는 좀 제 시간에 좀 끝내봅시다. 알았죠? 그래서 범위가 줄면은 다시 고칠 테니까 학교 가서 꼭 알려주고, 없으면 그냥 집합까지 낼 거예요, 이번에도. 알았죠? 이번 집합까지 좀 낼 거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유형 21번은 직접 그림이 나와 있는 문제죠. 자, 직선이 오른쪽 그림의 어두운 부분, 경계선을 포함과 만나도록 하는 실수m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다. 방금 한 게 거의 그림으로 나오는 문제인 것 뿐이죠. 따라서 얘를 어떻게 고칩니까? y는 꼴로 고쳐보면 얘를 또 m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요 직선과 얘가 만날 조건을 구하라는 거다. 됐어요? 따라서 요 놈의 의미는 또 뭐야? 몇 콤마면 마이너스 2 콤마 얼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즉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그러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m인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y는 m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요게 또 마찬가지 만난다는 건 뭐야?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만 이렇게 움직여 와서 만날 조건이고요. 해당하는 요 m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돼서 그 기울기가 가장 클 때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떤 점을 지날 때 요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가 가장 뭐가 되겠다? 크다가 돼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요 두 점을 지나는 그냥 뭘 구하라?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답이겠다. 따라서 기울기의 최대값은 당연히 얼마? 1 더하기 2분의 얼마? 2 더하기 1. 그래서 요 기울기가 1이 돼서 우리는 기울기는 1보다 작거나 같고요. 원래는 최소값은 알죠? 이겠죠, 이게 가장. 그래서 얘보다는 뭐하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기울기만 움직이는 거야. 이게 가끔씩 어떤 친구들이 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절편 움직이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절편을. 아니죠. 이거는 기울기만 움직이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기울기만 움직이는 거고. 절편 문제는 알겠지만 기울기가 주어지고 여기가 미지수죠? 알죠?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다. 한 문제만 직접 풀어보면 안 될까요? 자, 한 문제만 잠깐 풀어볼게요. 자, 79번은 직접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79번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얘가 결국에는 y는 꼴로 정리하면 m의 x 빼기 1 더하기로 됐어요. 얘는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0점이다. 결국에는 저 성분과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이 요점과 마이너스 1,0 사이의 기울기와 요점과 얼마 0,2 사이에 여기는 기울기만 구해서요. 기울기와 작은 것보다 큰 거 뭐 사이에 따라서 풀어주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은 그림 안 그려도 바로 기울기 두 개만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빼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빼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그리고 또 기울기 보면 빼면 마이너스 빼면 1이 되니까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얼마가 되니까 3분의 1이 여기 따라서 이 상황을 좀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저 상황과 만날 기울기라는 것은 그 양측점을 지나는 기울기만 구해서 상황에 따라서 자, 그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기. 내가 이제 중학교 6학년까지 했거든요.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보는 방법 중 하나가 직선 사이, 점과 직선 사이 싸움을
자, 그 다음 문제가 유형 26번. 거의 다 했어요. 31번까지니까. 자, 유형 26번. 자, 두 직선 사이에 뭘 구하라?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죠. 우리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만나지 않는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직선 위의 임의의 점을 찾아서 그 점과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 구하는 방법은 x좌표나 y좌표 하나를 그래도 0으로 만드는 게 그래도 좋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넣어서 0,0을 지나면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그래서 우리 여기 위의 점 0,2분의 1과 해당하는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 따라서 루트에 얼마? 9 더하기 16에다가 절대값에 0, 마사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따라서 5분의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된다. 이것을 우리가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다. 당연히 그럴 일 없겠지만 점을 또 요구라 해서 요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그러진 않겠지만 한 번씩 그런 실수를 하더라. 우리 학생들 보니까. 저 점 구해놓고 또 저 직선 거리 구한 다음에 거리가 답을 0이라고 쓰는 그런 불상사가 한 번씩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유형 27번. 왜 안 먹지? 잠깐만. 큰일 났다. 망가졌나 보다. 미안. 오씨. 수명이 다 했나 보다. 어떡하지? 어이씨. 망가지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됐다. 됐다. 시끄러워 보였다. 자, 계속 해볼게요. 98번. 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우리는 일단은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다?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나는 직선이라 그래서 임의로 그려놓고요. 우리는 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같은 도형이란 건 뭐니? 어떤 점을 딱 잡았더니 그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말 그대로 같아지는 점의 자치는 결국 뭐가 되겠다? 요 점들의 모임은 요 두 점을 지나는 교점과 결국에는 요 점을 지나는 요 직선, 즉 우리가 결국에는 요 두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합동이 삼각형이 돼서 결국에는 뭐다? 각을 2등분하는 직선. 두 직선의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 결국 뭐가 되겠다?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좌치라고 얘기한다. 근데 그 좌치는 당연히 몇 개 발생한다? 요렇게 하나 발생하기도 하고요. 요렇게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직선은 두 개가 나온다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문제에서는 X축과 이루는 게 뭐 예각이라던가 또는 둔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직선의 방정식 하나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두 직선의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제죠.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는 점 P가 이런 모양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점과 직선 사이랑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같다를 이용해서 이 좌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좌치를 구해보면 얘랑 여기까지 거리 좌치를 구할 거니까 이거 x, y 두는 거예요. 따라서 요놈은 루트에 우리 얼마? 9 더하기 4에다가 절대값에 요 x랑 3 만나고 y랑 2가 만나면 저 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 요놈도 루트에 4 더하기 9에다가 여기가 절대값에 x랑 만나면 당연히 저 직선을 여기다가 그대로 적어주면은 우리는 요 점 x, y와 저 직선까지 각각의 거리고 그게 뭐다? 같다라고 식을 세워준 거다. 그러면 당연히 요게 똑같으니까 지워지면서 절대값 한쪽에다가 뭘 붙여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따라서 하나는 이렇게 플러스인 거라 하나는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직선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2 전체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따라서 한쪽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따라서 직선을 한쪽으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y에 요거는 0과 해당하는 넘기면 5x 그리고 마이너스 5y 플러스 4는 0이라 그래서 이렇게 직선 두 개를 우리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피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고요. 얘를 간접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직선의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도 나올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101번에서 그렇게 나온다.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을 2등분선의 방정식을 모두 골라라. 방금 한 거를 똑같이 해야 되니까 요거 하나는 넘길게요. 그래서 방금하고 똑같이 해보면 이제 답이 나오고요. 답이 이제 두 개가 나오니까 요 중에 뭐 답을 두 개를 잘 골라주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는 좀 넘어갈게.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자,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다. 해당하는 우리가 세 점을 찍어서 세 점을 할까요? 삼각형을 그냥 그려서요. 그냥 요거를 좌표면에 정확히 찍어도 되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해당하는 요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요 세 점을 꼭지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우리가 직선의 방식 배우기 전까지는 진짜로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서 정삼각형이나 직각삼각형이라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원래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하나의 밑변을 잡은 다음에 그 밑변의 길이를 구하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후에 그 직선과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구하는 게 원래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일명 신발끈이라 그래서 이미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익히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한번 신발끈 다들 까먹지 않았죠? 2분의 1의 절대값에 우리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A부터 쓸까요? 2, 3 그리고 마이 그리고 4랑 마3 그래놓고 다시 제일 첫 번째 거를 한 번 더 적은 후에 해당하는 얘를 곱한 걸 전부 다 더해주고 마찬가지 얘를 곱한 걸 전부 다 더한 걸 빼주는 것을 일명 신발끈 공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다. 따라서 만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6 만나면 12에다가 마이너스 1 요거 만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되겠구나. 따라서 계산해보면 2분의 1의 절대값에 요놈은 18 만나면 16 하고요. 마찬가지 요놈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6이니까 여기가 32가 되겠더라. 그래서 넓이는 16이 된다라고 구하는 게 신발끈. 하지만 만약에 서술형에서 정말로 구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해야겠죠. 일단은 BC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고 그러면 루트에 빼고 제곱하니까 36 더하기 그리고 빼고 제곱하게 되면 더하기 4라 그래서 밑변 구해주고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y는 해당하는 직선의 기울기 얼마? 6분의 해당하는 저것 빼면은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과 해당하는 점은 뭐 요것도 집어넣어서 요렇게 해줘서 여기가 3분의 여기가 1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곱해주고요. 3 여기다 3을 곱해서 9라 그래서 이쁘게 만들면 마이너스 x 더하기 4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라고 적은 다음에 자, 한쪽으로 넘겨서 x 더하기 3y 플러스 5는 0이라고 해서 요놈과 어디 2,3 사이의 거리를 구한 후에 거리 공식은 루트에 얼마? 1 더하기 9분의 절대값에 2 더하기 9 플러스 5라고 해서 얘를 루트 10분의 얼마냐면은 16이다라고 계산을 하겠다. 따라서 우리가 넓이는 2분의 1에 루트 40 하고요. 곱하기 얼마? 루트 10분의 얼마? 16이 돼서요. 계산하게 되면 샥샥 2 그래서 얘도 16이 되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구하는 게 원래는 정석적인 방법. 그래서 혹시나 서술형에서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을 해야지 이거를 냅다 신발끈을 쓰면은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평소에 혹시나 객관식 구할 때 신발끈 써도 되지만 혹시나 서술형일 때는 이런 밑변 하나 구하고요. 직선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 높이 구해서 풀어주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다. 알겠죠?